병원 다녀오고 나오면서 영수증 한 번 더 보게 되는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건데요. 실손보험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냈지? 이게 단순한 착각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미 시작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부터는 병원비의 절반을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제도가 바뀌는데요. 바로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보험료는 내려가고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긴다. 말만 들으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제도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험이 필요가 없어졌네?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보험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변화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결과는 전혀 똑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 갈 때마다 체감 비용이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선택은 아플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멀쩡할 때 이미 끝나버린다는 건데요.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언제 가입을 했고 재가입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2026년 여러분의 의료비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바꾸세요, 유지하세요 라는 결론부터 말하지 않을게요. 대신 왜 실손보험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5세대 실손보험이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필요한지 기준부터 같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보험 얘기가 늘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엔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해지실 거예요. 내 실손보험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보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떠올릴 건데요. 아프면 병원비 보장해주는 보험, 있으면 든든한 보험,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실손의료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는 보험인데요. 그래서 한때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보장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9%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면 나머지 60%가 넘는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만 내고 거의 한 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보험이라는 건 언젠가는 나도 쓸 수 있는 거라고 신뢰 위에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안 쓰는데 누군가는 계속 쓰고 있다? 이 구조가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보험료 인상. 실제로 실손 보험료는 지난 수년간 매년 빠짐없이 올라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진료인데요. 2017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4.8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는 약 8.2조 원까지 증가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이 대신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 약 20조 원 중 약 40%를 실손보험이 보장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그 비용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로 나눠져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게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자기 부담률을 0%에서 10%, 20%, 30% 점점 확대하고 비급여의 한도를 두고 시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인데요.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은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 이제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그동안 보장이 어려웠던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진료비가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제 의료 현실을 반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 실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되는 상황,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실손보험이 완전히 무너졌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중증 치료 중심으로 실손보험의 역할을 다시 잡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가 항상 입원이나 중증 질환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원이나 외래진료, 여기서부터 체감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나 장염, 허리나 무릎 통증, 피부질환, 각종 검사랑 경과관찰 등으로 이런 일상적인 통원이나 외래진료가 실제로는 병원 방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영역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병원급에 따라 1, 2만 원 정도의 기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장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까지 추가로 적용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진료를 내가 받아도 예전보다 내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5세대 실손보험의 진짜 변화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핵심은 비급여 의료비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단순히 덜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중증 비급여냐 비중증 비급여냐, 이 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병원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중증 비급여부터 보겠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거나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영역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이 오히려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이 다시 생겼다는 건데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1년 동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제도는 4세대에서는 적용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큰 병으로 큰 병에서 오래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은 비급여 진료비가 나왔어도 연간 5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상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중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은 분명히 보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비중증 비급여, 흔히 우리가 자주 걸리는 질병들이에요. 감기나 몸살, 장염, 허리나 목 통증, 무릎이나 어깨 통증, 피부과 진료 같은 우리가 병원에 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제한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보장 한도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비중증 비급여의 연간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5세대에서는 이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1천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에 쓰는 병원비가 아니라 반복되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통원 기준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통원 한도 보장이 회당 2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병원에 몇 번을 가도 다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5세대에서는 이 기준이 일당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하루에 몇 번을 가든 검사랑 치료를 나눠받든 합산 20만 원까지만 보장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병원 이용 패턴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바로 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입니다.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가는데요. 말 그대로 병원비의 절반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기본 공제 금액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그동안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치료 목적이면 보장받을 수 있었던 많은 항목들이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바로 도수 치료나 체해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와 같은 근골격계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일부 신의료기술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비급여지만 실손이 되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4세대 실손 기준으로 도수 치료를 받고 비급여로 10만 원이 나왔다면 실손보험을 통해서 3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5세대에서는 이 10만 원 전부를 내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부터는 많은 반응이 나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오래 유지해온 분들이라면 이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온 모든 개편은 항상 기존보다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정리하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절대 과한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번 개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단어가 바로 계약 재매입인데요.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 카페에서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보험사가 돈 조금 주고 기존 실손보험을 강제로 없애는 거 아니야? 법으로 약관을 바꾸는 거 아니야? 실제로 초반 논의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일정 보상을 전제로 기존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안, 심지어는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었어요. 당연히 가입자들의 반응은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확정된 방향은 이렇습니다. 1세대랑 2세대 실손 가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계약 재매입을 선택할 수가 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계약을 없애는 구조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 가능하고 바꾸고 싶으면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정 보상을 받고 5세대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 이 정도로 정리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내 의사랑 상관없이 갑자기 바뀐다? 이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는 바로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인데요. 재가입이 되는 실손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자동 재가입이 되는 방식이라서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5세대의 실손보험은 2026년 7월부터 실손보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언제 실비를 가입했는지 정리해 볼 건데요. 2세대 실손보험은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가 됐고요.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판매가 되었어요. 2세대의 3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입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건인데요. 4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5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2015년 9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을 했다. 그럼 15년 뒤인 2030년 9월에 재가입이 되는 거고요.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럼 5년 뒤인 2026년 7월 자동으로 재가입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판매 중인 실손보험이 바로 5세대 실손보험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나는 안 바꾸고 싶어요. 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단 하나입니다. 내 실손보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구조인지, 내가 몇 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거를 모르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2026년이 그냥 지나간 해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해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건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손보험은 정답이 하나인 선택지가 아닌데요.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대별이 아니라 사람 유형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을 거의 안 가는 사람. 1년에 병원 갈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대부분 감기나 간단한 수준이라면 5세대 실비보험이 크게 불리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낮아지고 큰 병이 생겼을 때는 중증 중심으로 보호를 받고 짜잘한 비급여는 어차피 거의 쓰지 않는 경우, 이런 분들에게 실손보험은 자주 쓰는 보험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안정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안 가도 앞으로는 안 갈까? 사람의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서 참고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병원은 자주 가지만 큰 병은 없는 사람, 특히 허리나 목이나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경험이 있거나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종종 받아왔던 분들, 이 유형의 분들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수록 체감 손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자주 쓰는 영역이 모두 비중증 비급여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실손보험을 성급하게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손보험이 아직 없는 사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 실손보험이 없고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타이밍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선택지가 5세대 실손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입하는 것과 나중에 가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출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판단 기준은 그냥 이거예요. 실손보험을 볼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어차피 다 비슷하겠지. 5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들과 체감 부분이 확연히 달라져요. 덜 쓰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이 구조가 내 생활 패턴과 맞는지 아니면 충돌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아플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멀쩡할 때 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불안하게 만드는 말 대신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손보험은 더 이상 치료비 해결사가 아니다. 예전 실비보험은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아프면 내가 병원을 가고 보험으로 웬만한 건 해결이 된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 이후의 실손은 이 역할에서 명확하게 한 발 물러나는데요. 이제는 실손보험은 자주 쓰는 보험이 아니라 큰 위험을 막아주는 보험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벼운 통증이나 반복되는 치료, 그리고 생활형 비급여, 이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손보험에 대해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유지이냐 전환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만 많이 매달리는데요. 팀장님, 그래서 지금 실손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꿔야 하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 실손보험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치료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
되는지, 내가 자주 쓰는 영역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이걸 모르면 유지를 해도 불안하고 전환을 해도 후회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들어놓는 보험이 아니라 관리하는 보험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가입을 앞둔 사람의 전략은 다르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있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그리고 2026년 전후로 재가입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때 가서 생각을 하지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입 시점이 오면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거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사전 대비입니다. 기존 실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실손이 못 막아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할지, 이걸 미리 정리해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보험은 정보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보험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이런 말로 나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준비했더라면. 근데 문제는 보험 정보는 항상 뒤늦게 체감된다는 건데요. 내가 아플 때, 돈이 나갈 때, 보장이 안 될 때, 그제서야 제도의 의미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아플 때가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 결정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다섯 번째는 앞으로 실손보험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실손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려 하지 말 거. 보험료가 싸다라기보다 내가 쓰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볼 거. 그리고 남들이 바꾼다고 따라 움직이지 말 거. 그리고 무엇보다 실손보험은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5세대 실손보험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불편함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변화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불안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남겼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보험 때문에 막연한 걱정이 없도록 복잡한 제도는 최대한 제가 쉽게 풀어서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